요즘에 하고는 좀 시스템이 좀 다르지만 저 옛날 사람이어서 사법시험 이제 칠 때 그 천장까지 책을 쌓아놓고 이렇게 판사님 이러면서 뭐 있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종이를 주섬주섬 꺼내서 법대로 척척척 걸어간 다음에 판사님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서울지방 변호사의 이윤규 변호사입니다.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시는 점 하나 정도를 꼽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공부랑 관련됐지만 너무 좀 무겁지 않은 거. 일단 우리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요즘에 하고는 좀 시스템이 좀 다르지만 전 옛날 사람이어서 저희 때는 17만 5천 페이지 정도를 외우면 이제 변호사가 될 수 있다 그런 시절이었어요. 과연 그 많은 책들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어떤 분이 사법시험 이제 칠 때 그 천장까지 책을 쌓아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런 짤이라 그러죠. 그게 있거든요. 보면은 과연 그걸 다 외우느냐?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외우는 것처럼 이제 할 수 있고 뭐가 지금 이제 방법이 있을까?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. 일단 다 외우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막뭐 다른 분들보다 머리가 좋고 이런 게 아니고요. 저희는 머릿속에 있는 저희가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 자체는 똑같은 것 같아요. 다만 무엇을 외울지를 선별할 수 있는 훈련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저희는 머릿속에 필요한 정보만 골라 담는 그런 연습을 굉장히 좀 많이 했어요. 머릿속에 저희는 압축 파일이 좀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책이라는 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특히 PDF라든지 패드나 탭 같은 걸로 보시는 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파일의 형태로 볼 수가 있잖아요. 그죠? 그런 것들이 저희는 하나하나 글자를 가지고 다 외우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압축을 시켜서 하나하나 집어넣는 거예요. 야, 압축은 너희만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압축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정상적인 책들은 거의 다 압축이 돼 있어요. 어디? 나는 본 적이 없는데? 아니에요. 앞에 보시면 목차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항상 공부할 때 목차를 복사하거나 항상 펼쳐놓고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책을 읽어요. 그래서 내가 읽고 있는 부분이 지금 어떤 폴더, 어떤 목차의 내용을 읽고 있구나. 사실 옛날에 이제 컴퓨터 써보신 분들은 그 M이라 그래서 디렉토리 개념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우리가 어디 타고 들어가면 자꾸 폴더랑 이제 하위 나무처럼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. 그죠? 책을 읽을 때 줄글로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그런 나무 폴더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필요한 내용들을 주워 담는 거예요. 그렇게 했을 때 실제 17만 5천 페이지를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울 수 있냐? 그거는 불가능하죠. 그렇게 외우는 건 아니지만 시험을 이제 낸 분들 또 평가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야, 이거 거의 다 외우는데?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. 뭐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기억력이랑 재현력이라는 것도 다르거든요. 이제 거기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재미가 없어질 것 같고 제가 좀 외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과연 이제 변호사는 그러면은 이런 거를 외우는 게 왜 중요하냐? 저희는 사실 법정에서 실제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말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.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 변호사의 어떤 일적인 것보다 법원에서 이제 사건 숫자가 되게 많거든요.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몇 년 전 통계는 넘버원이에요. 가장 많은 숫자예요. 하루에 1.6건을 판사님들께서 처리를 하셔야만 이게 돌아가는 그런 구조고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정제된 글로 전달하는 게 빠르겠죠. 그래서 저희는 글을 읽고 글을 쓰고 굉장히 많은 분량의 어떤 글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데 조금 스페셜리스트들이 아닌가.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오늘 사실 제가 뭐 특출난 능력이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광범한 정보들을 처리하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.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또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서는 이제 제가 썼던 공부법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서울변호사협회 채널에서는 다른 분들의 공부법 또 지금 잊혀진 어떤 그런 전설 속의 공부법 이런 것들 한번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.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. 근데 혹시 저 네. 진짜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 네. 그 일반인이잖아요 저는. 네네.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러면 법정에서는 서류를 그냥 주고 받기만 하나요? 주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 제가 쓴 대로 말한 걸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요. 네. 그렇게 그게 끝이에요. 여기 쓴 대로 제가 진술이라 그러거든요. 네. 여기서 쓴 대로 진술했다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럼 보통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막 의뢰인이 말을 하고 피고인이 뭐 발언을 하고 이런 부분은 거의 없는 건가요? 전혀 없어요. 거의 없어요. 물론 이제 증인신문이라 그래가지고 말로 진짜 해야 되는 때 있긴 한데 그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재판은 다 종이로 끝나요. 그리고 미리 물어볼 것들도 다 종이로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상대방한테 예를 들어서 A, B, C, D를 물어보겠다고 종이를 보냈어요. 근데 나중에 갔는데 내가 재판장에서 막
머리가 확 돌아가지고 이렇게 팽팽 돌아가지고 이가 생각났다. 이 물어보면 안 돼요. 그거는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될까 실례죠. 상대방분이 준비를 안 해오셨을 거 아니에요. 거기 대해서 그렇게 또 다음 또 한 번 더 재판을 미뤄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서 다음에 한번 엽죽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보통 진행을 많이 하죠. 종이도 그날 당일에 들고 와서 내면 안 돼요.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미리 법원에도 드리고 상대방분이 그럼 법원에서 받아서 복사해서 보내드리거든요. 그분도 받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. 최소한 3일 또는 뭐 일주일 정도 전에는 종이를 제출을 해야 그대로 이제 재판이 또 진행이 되겠죠. 사건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. 그런 식으로. 그러면 영화에서 본 것처럼 추가 서류 제출이 당일에 안 되는 거예요? 뭐 영화에서 보면 그런 것도 있죠. 추가 서류 갑자기 판사님 이러면서 뭐 있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종이를 주섬주섬 꺼내서 법대로 척척척 걸어간 다음에 판사한테 주면 판사님이 이렇게 뭐 망치 있고 막 외국공 들고 있다가 뭐 이거는 뭐 채택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일은 잘 없고 조수 같은 사람이 어떤 증인을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뒷문을 팍 차고 팍 들어와가지고 증인 신청합니다. 그러면 아마 조금 거의 뭐 판사님 마음속으로 법정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완전히 다르구나. 완전히 달라요. 저희는 거의 아마 순수하게 종이로 거의 진행을 하는 게 종이가 또 정확도가 상당히 높죠. 말로 하는 것들이 당사자분들이 느끼시는 어떤 정의감, 만족감, 그 다음에 쾌감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런데 가벼운데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건 있어요. 그렇지만 저희가 종이로 할 때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좀 할 수 있는 그게 우리가 한 60년 정도의 제도 속에서 좀 쌓여있는 산물이기도 하죠. 그러면 보통 이제 서류 준비를 하면 몇 장 정도 돼요? 그건 사건마다 다른데 뭐 2, 300장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사건 종류마다 그런 걸 좀 적게 내게끔 또 규정이 있고 막 그렇거든요. 근데 뭐 많이 내시는 분들은 뭐 거의 논문처럼 만들어서 내시기도 하고 그래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심하면 어느 정도 내면 어떤 분은 뭐 2장 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200장 내면서 맨 앞에다가 목차를 달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요약해서 한 장을 더 한 장짜리를 만들어요. 사실 그 한두 장의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야 내가 의뢰인 분한테 이 정도로 많이 연구를 했고 이 재판에 대해서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다는 걸 또 증명을 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죠. 그래서 법원은 좀 더 간략한 문서로 또 드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해요. 그 서류에는 보통 무슨 내용을 담나요? 주장하고 증거만 담아요.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.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.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. 그러면 이분이 저한테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차용증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. 차용증을 가지고 도장 찍힌 거. 이러면 상대방이 뭘 해야 되냐면 갚았는데요? 그럼 이제 증거가 있어야겠죠. 판사님 봤는데 갚았다는 증거 어디 있어야 하는데 뭐 계좌이체 내역도 아무것도 없다. 이러면은 돈을 이제 그냥 갚으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거죠.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구조는 그거예요. 주장, 증거, 주장, 증거.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증거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판사님은 그 서류를 보시고 무슨 질문을 하세요? 판사님이 보시고 이제 진행상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예를 들어서 제가 주장을 하는데 돈을 제가 빌려줬는데요. 3월 5일에 받기로 했는데 1,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5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. 이랬는데 제가 근데 맨 밑에 뭐라 썼냐면 1,000만 원 주세요. 이렇게 써놨어요. 만약에. 그럼 판사님이 5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? 아니면 안 받았다는 거예요?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. 내가 모순되는 주장을 한다든지 이럴 때. 그 다음에 판사님 또 직권으로 뭔가 이렇게 진행상 이게 꼭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물어보실 수 있어요.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은 당사자한테 보통 이제 주도권을 주고 조금 모순점이 있는 부분들 있죠. 명확하지 않은 것들. 도대체 혹시 이거 무슨 말이에요? 이런 뜻 같은 걸 많이 물어보시죠. 재판 시작하고 나면 그 서류 관련해서 질문 몇 개 하고 그럼 그냥 판결 나고 끝나는 거예요?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판결이 당일에 나진 않고요. 원래 거의 대부분의 재판이 그 얘기를 해요. 처음에 가면은 자백이라는 말이 되게 뭔가 이렇게 나쁜 짓 했을 때 자백하는 것 같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 재판에서 좀 넓게 쓰는데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느냐? 혹시 막 타짜 이런 거 보셨나요? 도박 같은 거 마지막에 이렇게 뭐 계산 막 하고 인정하십니까? 이렇게 인정하면 그 돈 바로 갚아야 되잖아요.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돈 갚아라 얘기를 했는데 첫날은 보통 그걸 물어봐요. 상대방 주장 인정하느냐 이걸 물어봐요. 그거를 넓은 의미로 자백이라고 그러거든요. 자백할지를 보통 처음에 한번 물어보고요. 그 다음에 뭐 상대방 나는 인정 못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증거를 조사를 해요. 무슨 증거가 있는지. 저희가 종이에다 내는 증거들은 뭐냐면 요거를 판사님 한번 봐주세요 이 뜻이에요.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재판에 가면은 여기 써 있는 증거들을 쭉 한번 봐요. 판사님이 서류도 한번 보시고 뭐 이렇게 증인도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. 두 번째 하고 그다음 세 번째 보통 판결을 해요.
진짜 초스피드로 진행될 때 처음에 인정할지 물어보고 그다음에 증거조사하고 세 번째 판결. 이게 진짜 고속으로 진행됐을 때. 근데 통상적으로 재판은 그래서 한 번 하고 한 달 뒤쯤 보통 잡거든요. 그래서 3달 정도가 걸리겠죠. 거의 빠르다고 하더라도. 인정하시겠습니까 했는데 거기서 인정을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 싸움이 제일 긴 거네요. 그쵸. 정확해요. 안 하니까 법정 왔겠죠. 그래서 서류를 다들 외우시는 거구나. 서류의 주된 내용들 판사님이 물어보셨는데 서류를 잘 모른다든지 이런 것도 곤란하고 저희가 사실 법정에 낸 것들은 저희가 썼기 때문에 외워지는 부분들이 많죠. 근데 의뢰인분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걸 모른다 이것들도 참 문제가 크겠죠. 사실 저희가 일을 할 때 판사님의 능력과 변호사님들의 능력은 좀 다른데 변호사들은 글을 쓰는 거를 좀 더 많이 연구를 많이 해요. 어떤 주장이 좀 더 합리적일까? 이런 증거에 맞는 주장이 뭘까? 과거는 바뀌지 않잖아요. 그죠? 이거를 합리적으로 프레임을 구성을 해보는 거죠.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한번 해볼까요? 판사님들의 읽는 능력이 중요해요. 왜냐면 양쪽에서 다 종이를 받았잖아요. 이만큼 쌓이거든요. 요만큼씩 보내면 그죠? 이거를 딱 필요한 부분만 딱딱 찾아서 읽으실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중요한 거죠. 그러니까 서로 이제 요구하는 능력이 조금씩 달라요.